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체자 200여만 명의 신용사면을 철저히 준비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야, 저는 이런 자체가 이건 뭐 엄청 저는 충격적으로 봐요. 신용사면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산업의 핵심이 뭡니까? 금융산업의 핵심이 신용이라는 거예요. 신용을 가지고 대출을 더해 줄 수도 있고 대출을 덜해 줄 수도 있고 대출을 회수할 수도 있고 대출을 정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의 근간을 이루는 게 신용이에요. 그런데 이 신용을 사면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용을 사면한다면요, 금융산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뿌리채. 이것은요, 부동산 시장에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친 거와 지금 똑같은 일이 금융 쪽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신용을 사면하라고 이야기하고 벌써 조치까지 좀 취하고 있거든요. 12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내 연체자 중에 연말까지 성실히 다 납부를 하면, 그게 개인이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든지 230만 명에게 신용을 사면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신용사면이 무슨 얘기예요? 신용사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연체를 했는데 연체한 기록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체한 기록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기관이 전금융권 협회가 들어가고요, 중앙회가 들어가고요, 신용정보원이 들어가고 신용정보사 등의 20개 기관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연체됐거나 그 사람의 신용도를 무마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 자칫 잘못하면 금융의 어떤 기초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신용사면을 했을 때는 신용평균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카드 발급 못하던 사람들이 카드 발급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출을 못 받던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생겨요. 안 그래도 대출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 지금 대출 총액을 6%, 5% 내지 6%로 관리한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융사면, 신용사면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너무나 절대적인 개입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처럼 금융도 지금 망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신용이라는 게 이게 금융산업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금융산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신용도 사면해 주는데 이제는 빌린 돈도 사면 안 해주겠어? 나 대출 많은데 그냥 버티지 뭐. 대출 깎아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만약에 나온다면요, 나라는요 도대체 누가 운영하게 되나요? 나라는 시장을 이제는 정부가 완전히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요, 그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유를,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유를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아이고, 너무 황당합니다. 그죠? 신용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자율은 낮습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아요.
이게 구조적 모순이라고요? 아이고,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신용이 높은 사람이 당연히 신용을, 이자율을 적게 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시장경제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경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금융업계에서는 실제로 고신용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절박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외면하자는 게. 기본적인 사회 질서, 기본 틀은 확실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틀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지금 그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바로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있는데, 산업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있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기본 틀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무너지면 무너지는 만큼 말입니다. 난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건면하게 일합니다. 설선수범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원금도 갖고 있고요. 안 그래도 때법이 횡행하는 그런 마당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신용사면을 해주겠다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결국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도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을 공공기관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포퓰리즘의 도구점으로서 여기서는 안 돼요. 인기영합주의, 대선을 향한 어떤 구애, 어떤 조건, 이런 걸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융이 그렇게 활용됐을 때 결국 신용사회라는 아주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진다는 것,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신용이 높은 사람이 낮은 이율을 내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구조적 모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것은 어쩌면요, 이제 시장경제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기본적으로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러면 혼돈밖에 오지 않습니다. 혼돈이 왔을 때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번져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부동산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목격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성범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관치금융보다는요, 시장 자율에 맡겨두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 봅니다.